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던 아니면 투자로 어떤 집을 사려고 고민하고 계시던 간에 어떤 집을 사야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을 고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부동산 공부는 책이나 유튜브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이미 해봤고 또 실제로 임장도 다녀봤지만 막상 어떤 집을 사야 손해를 보지 않고 이게 정말 돈이 되는 물건인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요, 첫 번째로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중개사 사장님한테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진짜 금매를 소개받았어요. 시세보다 거의 3천만 원 정도 저렴한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임장 다닌 보람이 있구나. 강의로 썼던 돈들 이제 진짜 다 회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급하게 매수를 하셨고 바로 시세대로 내놨어요. 근데 쉽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지금도 못 팔고 있어요. 매달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 묶여있는 투자금을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분이 다시 집을 산다면 제가 꼭 이것만큼은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시세보다 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집을 살 때 반드시 걸러야 될 세 가지 기준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익히시기만 한다면요, 같은 돈을 주고 내가 사더라도 남들보다 손해를 볼 확률이 적어지고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거주할 내 집 마련을 하시던 투자 목적을 하시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환금성이에요. 환금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서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환금, 돈으로 바꾼다. 그 얘기죠. 내가 원할 때 되팔 수 있어야, 그리고 이 되팔 수 있는 난이도가 낮아야 진짜 돈이 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다라고 해도요, 내가 그것을 원할 때 돈으로 바꾸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어떨까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혹은 더 좋은 상급지가 지금 막 상승하거나 반등하려고 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뺄 수 없다면 그냥 사이버머니예요. 그냥 명목상 돈인 것 뿐이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이 환금성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아파트 매물을 볼 때 저는 환금성에 가장 잘 나오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제가 스스로 정해놓고 여기에 부합해야 매수를 결정하곤 해요. 그러면 제가 아파트 살 때 꼭 보는 환금성을 뒷받침해주는 조건 세 가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3층 이하는 저는 안 사요. 네, 저는 웬만하면 저층은 안 삽니다. 싸더라도 안 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의 저층 시세가 3억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중개사님이 급매라고 해서 저층 매물이 지금 2억 한 8천 정도에 누가 판다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라고 해도 저는 안 삽니다. 왜냐면요, 제가 10%, 즉 3억보다 지금 한 2억 7, 8천에 산다고 해도 이게 하락장일 땐요, 되팔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하락장이잖아요, 여러분. 하락장이면요,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지금 하락장인데 내가 뭐하러 저층을 사? 살 거면 좋은 거 사야지. 좋은 거부터 가격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실제 시장에 돌아다니시는 매수자분들이 하락장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일 땐요, 되팔기도 어렵고 만약에 상승장이 오더라도 1층, 2층, 특히 3층 이렇게 저층들은요, 임자가 없으면 팔기가 어려워요. 임자라는 거는 특별히 저층을 원하는 매수자가 있지 않는 이상 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하락장일 때는 가격 방어도 어렵죠. 내가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그 가격에 지금 사람들이 굳이 그거를 사는 것보다 로얄층을 먼저 사니까. 두 번째, 상승장이 오더라도 이게 특별히 저층을 원하는 수요가 없다면, 즉 임자가 없다면 남들은 다 시세가 올랐지만 나는 그 돈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층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아니 저층이라도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저층 쉽게 팔아봤고 돈도 벌어봤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도 저층 가지고 있고요. 그 말씀이 맞아요. 저층이더라도 싸면 살 수 있어요. 대신에요, 일반적인 매물이 만약에 한 5% 정도면 나는 저렴하니까 살 거야,
일반적인 매물이 5% 정도 저렴하게 나왔을 때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저층은 10에서 15%가 저렴하게 나와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할인율을 가졌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층은 환금성이 느리다는 단점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층이 단순히 싸게 나왔다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지 않고요, 이게 다른 조건들 대비해서 더 저렴할 때 저층 매수를 검토합니다. 다른 매물과 동일 조건이면 저는 저층 안 해요. 환금성도 안 좋고 가격 방어도 안 되기 때문에요. 자, 환금성을 결정짓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저층이면 매수 안 한다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저는 로얄동 그리고 조망권이 나오는 매물을 반드시 먼저 고려합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일수록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자들이 상태가 좋은 거를 먼저 찾아요. 상승장일 때는 안 좋은 거여도 사람들이 막 사거든요. 근데 하락장일 때는요, 좋은 것만 사람들이 찾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로얄동이고 로얄층이고 또 조망권이 특징인 단지라면 조망권이 확보된 그 물건을 사셔야 여러분들이 환금성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요, 사실 로얄동이나 비로얄동이나 안 팔리는 거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부터 나가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락장에서는 그나마 먼저 나가는 게 로얄동이니까 로얄동을 지금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로얄동이 먼저 시세를 치고 나갑니다. 환금성이 좋은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주고 분위기가 반전된다면은 이게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님이 급매라고 해서 지금 시세가 얼마니까 이거 싸다 이렇게 해서 사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아무리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이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인지 환금성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로얄동 좋은 건 나도 알지. 근데 로얄동이 어느 단지에 어느 동이 로얄동인지 이거 어떻게 아냐. 이 기준 제가 3초 만에 판단하는 기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얄동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중개사님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물어봐요. 제가 먼저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거는 제가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중개사님한테 딱 물어봅니다. 사장님, 여기 단지 로얄동 어디예요? 요렇게요. 그럼 중개사님들은요, 그 단지의 전문가예요. 그 단지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고 이미 다 꿰고 계세요. 이걸 내가 먼저 공부하고 지도에서 기준을 찾아도 되지만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3초 만에 알려줍니다. 이유가 단지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단지는 초등학교를 가까운 동이 로얄이고, 어떤 단지는 호수가 보이는 동, 어떤 단지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동, 어떤 단지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이 로얄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을 우리가 다 대입해서 로얄동을 찾을 수도 있지만요,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3초 만에 로얄동이 어딘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로얄동 매물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있는 매물이 있다면 그 매물을 1순위로 먼저 임장을 가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매도할 수 있고요, 상승장이 왔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입니다. 저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매물에 투자하지 않아요. 아니, 인테리어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안 좋아요.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쏟은 매물을 저는 피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날 중개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조망도 잘 나오는 로얄동인데 심지어 층도 25층 중에 16층 물건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심지어 매도자분이 인테리어를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엄청 잘 해놨다는 거예요. 요즘 인테리어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가격이 적정하기만 하다면 사실 괜찮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을 가서 실제로 보고 저랑 같이 갔거든요. 저는 제 지인에게 이 물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면 아마 후회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로얄동 로얄층이고 인테리어도 3천만 원 들여서 잘 해놨는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인테리어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인테리어가 일정 수준의 금액을 넘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면요, 사실 이제는 개인의 취향의 영역에 좀 많이 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좋아하는 무난한 인테리어가 있고요. 개인의 취향을 따르는 인테리어도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개인의 취향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리석 바닥이에요. 포세린 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집을 진짜 고급지게 꾸며놓을 거야. 그래서 비싸게 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반적인 마룻바닥이나 그런 바닥재를 안 쓰고 대리석 자재를 써서 바닥 공사를 한번 해봤다고 해볼게요. 대리석 바닥이니까 얼마나 고급지겠어요. 그리고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신 분들은요, 이 비용을 팔고자 하는 가격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집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대리석 바닥이라 고급지긴 한데 이렇게까지 과한 인테리어는 내가 굳이 필요 없는데? 혹은 이거 내 취향이긴 한데 나는 차라리 조금 안 좋은 자재이더라도 저렴한 매물을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가 내가 진짜 거기에 한 10년, 20년 실거주를 쭉 오래 할 단지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요, 언젠가 그 매물을 팔 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가성비 있는 매물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많은 돈을 들여놔서 한 매물은요, 그거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였던 비용을 그 매매 가격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한 인테리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이미 그게 포함된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야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중개사 사장님이나 매도자는 어떻게 말하죠? 이거 인테리어 요새 얼마나 비싼데 인테리어 요 자재 써가지고 요 정도면 사실 다른 거보다 비싸긴 하지만 실제로는 싼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 특히 투자 관점에서 그렇게 인테리어가 과하게 되어 있는 매물은요, 사실 나중에 싸게 되팔기도 어렵고 되판다 하더라도 개인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되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기준, 집을 살 때 그냥 단순히 그 가격이나 매물의 상태만 보는 게 아니고요, 환금성 측면에서 반드시 봐야 될 세 가지 기준을 저는 꼭 체크를 합니다. 같은 돈을 주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요, 이렇게 환금성을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손해볼 확률이 정말 급격히 낮아지고요, 상승장이 오면 더 큰 수익을 남들보다 빠르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기준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제대로 이해하시고 활용하신다면 장담컨대 남들보다 10%는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1대1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